만약 여러분이 회피형 남자를 더 가깝게 만든다고 믿는 모든 행동들이 사실은 그를 멀어지게 만드는 바로 그 원인이라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그토록 애써 쌓으려 하는 관계가 그의 감정 부족 때문이 아니라 그의 생물학적 특성, 타고난 기질, 그리고 그가 거의 말하지 않는 숨겨진 감정의 역사 때문에 가로막혀 있다면 어떨까요? 대부분의 여성들은 친밀감, 취약성을 보여주는 것, 긴 대화, 그리고 깊은 감정적 개방이 마침내 그의 벽을 허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그를 더 열렬히 사랑하고 여러분의 진심을 보여주거나 여러분의 더 많은 것을 내어준다면 그가 결국 경계를 풀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회피형 남자의 경우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그에게 다가갈수록 그의 생존 본능은 더욱 강하게 깨어납니다. 이것은 그가 여러분을 신경 쓰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가 여러분을 원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가까워진다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감당하기 벅차게 느껴지는 신체적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은 경계태세에 들어가고 가슴은 답답해집니다. 공격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그의 몸은 조용히 스스로를 방어할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은 친밀감을 안전함으로 보지만 그는 그것을 압박감으로 경험합니다. 여러분은 연결됨을 편안함으로 여기지만 그는 그것을 통제력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으로 느낍니다. 하지만 가장 이상한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의 깊은 내면에서는 여전히 사랑을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파트너를 원합니다. 여전히 따뜻함, 수용, 그리고 연결감을 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내면의 갈등이 바로 여러분이 계속해서 마주치게 되는 차가움, 거리감, 그리고 침묵을 만들어냅니다. 진실을 말씀드리자면 회피형 남자들은 여러분이 유대감을 맺는 방식과는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애착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애착을 형성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언제 그가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언제 멀어지는지를 결정하는 그의 내면에 숨겨진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그의 모든 행동을 오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유대감 형성 방식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게 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신경화학적으로 볼 때 회피형 남자는 다른 많은 남자들처럼 스킨십을 통해 유대감을 형성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종종 여성들을 놀라게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혹은 이것이 여러분과의 관계에 어떤 의미인지 궁금할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회피형 남자의 신경계에는 통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와 유대감을 맺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부드러움, 개방성, 그리고 함께 나누는 친밀감이 마침내 그의 벽을 녹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스킨십 이후 여러분이 옥시토신을 분비하며 그와 더 따뜻하고 더 가깝고 감정적으로 더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동안 그의 스트레스 반응은 정반대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스킨십 후 가깝게 느끼도록 돕는 바로 그 유대감 형성 화학 물질을 차단하거나 느리게 하거나 약화시킵니다. 마치 두 사람이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완전히 다른 감정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멋진 스킨십이 마침내 그를 마음 열게 하고 여러분을 믿게 하며 편안한 친밀감으로 이끌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스킨십은 그 순간에만 즐거운 짧은 도파민의 분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치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먹거나 빠르게 즐거움을 주는 무언가를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기분이 좋은 것은 맞지만 그것이 여러분이 갈망하는 깊은 감정적 연결을 자동으로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그가 신경 쓰지 않는다거나 신경 쓸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그의 유대감 시스템이 다르게 작동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회피형 남자가 훨씬 더 깊고 지속적인 방식으로 유대감을 형성하게 만드는 거의 언급되지 않는 또 다른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리고 친밀한 순간에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하는지 배우게 되면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스킨십 후에 그가 거리를 두거나 조용해지는 대신 그는 여러분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는 여러분을 자신의 팀원, 자신의 파트너, 자신과 함께 서 있는 사람, 안전한 사람, 자신이 보호하고 곁에 두고 싶은 사람으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데일리 러브의 가브리엘 하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회피형 남자들에게는 일반적인 유대감 형성 과정이 예상대로 작동하지 않는지, 실제로 그들의 유대감에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은 무엇인지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조종이나 압박이 아닌 회피형 신경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깊고 차분하며 안정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친밀감을 거리감이 아닌 진정한 연결을 만드는 공유된 감정적 경험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왜 회피형 남자들에게는 평범한 유대감 형성이 종종 실패하는가? 대부분의 여성들은 회피형 남자들이 스킨십 중에 독특한 뇌화학 반응을 보인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몸에 옥시토신이 흐르며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고 안전하며 감정적으로 열려 있다고 느끼는 동안 그의 뇌는 아주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뇌는 그와 똑같은 감각을 차단하거나 약화시키거나 둔감하게 만듭니다. 누군가를 따뜻하고 완전하며 열린 마음으로 안아주려 하지만 그 사람이 크고 두꺼운 겨울 외투를 입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무리 깊이 안아도 그 따뜻함은 여러분이 느끼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그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피형 남자와 옥시토신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훨씬 높은 경우가 많은 그들의 스트레스 수치는 바로 그 겨울 외투와 같은 역할을 하여 유대감을 형성하는 화학 물질이 진정으로 스며드는 것을 막습니다. 이것은 회피형 남자들이 밖으로 소리내어 말하는 일이 거의 없는 부분인데, 부분적으로는 그들 스스로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회피형 남자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압박감을 느끼거나 감당하기 벅차거나 불안감을 느낄 때, 그리고 많은 회피형 성향의 사람들이 이런 감정을 거의 지속적으로 느끼는데 그의 뇌에 있는 보호 메커니즘이 활성화됩니다. 이 메커니즘이 유대감 형성 화학 물질을 차단하는 이유는 그가 친밀함을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친밀함이 그의 신경계에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하며 버거운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친밀감을 감정적으로 가까워지는 문으로 경험하는 동안 그는 그것을 자신의 유대감 반응이 아닌 생존 반응을 활성화시키는 취약성의 방아쇠로 경험합니다. 여기서 생기는 오해는 연인들에게 너무나 많은 고통을 안겨줍니다. 여자는 스킨십이 두 사람을 더 가깝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후에 그가 뒤로 물러설 때 그녀는 상처받고 혼란스럽고 거절당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 그는 그녀를 거절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가까워지는 것이 곧 자유의 상실, 통제당함 혹은 감정적으로 갇히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하는 내면의 시스템에 반응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여자는 더 다가가려 하고 남자는 더 멀어지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그가 그녀를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의 뇌에 있는 유대감 형성 경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회피형 남자들은 종종 감정적인 친밀감이 일관되지 않거나 예측할 수 없거나 심지어 안전하지 않았던 환경에서 자란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이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차갑고 산만하거나 삶에 짓눌린 양육자 밑에서 컸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감정이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버거운 것이라거나 누군가에게 감정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곧 실망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일찍부터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성인기 뇌는 방어적인 패턴을 형성했습니다. 독립성을 유지해라, 통제력을 잃지 마라, 너무 가까워지지 마라. 이러한 패턴은 감정이 자연스럽게 더 열리고 취약해지는 친밀한 순간에 특히 그들의 신경계에 깊이 새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시토신만으로는 회피형 남자와 유대감을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는 감정적인 취약성보다는 안전함, 신뢰, 팀워크, 그리고 협력을 바탕으로 구축된 또 다른 유대감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호르몬은 옥시토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소프레신입니다. 바소프레신은 보호, 충성심, 책임감, 그리고 장기적인 파트너십과 연결된 호르몬입니다. 이것은 남자로 하여금 이 사람은 내 팀원이다. 이 사람은 내 세상의 일부다. 이 사람은 내가 곁에 서고 싶은 사람이다. 라고 느끼게 만드는 호르몬입니다. 회피형 남자들은 이 유대감 시스템에 훨씬 더 깊이 반응하는데 그것이 옥시토신처럼
감정적인 개방성으로 그들을 압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을 안정감과 공유된 목적의식에 묵을 내리게 합니다. 바소프레신이 활성화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스킨십 후에 뒤로 물러서는 대신 그는 안정감을 느낍니다. 도망치는 대신 차분하고 흔들림 없는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거리를 두어야겠다는 느낌, 대신 보호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감정적으로 그 자리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피형 남자에게 실제로 통하는 유대감 형성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친밀한 순간에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을까요? 바소프레신은 감정적인 강렬함이 아니라 차분한 존재감, 일관성, 편안한 연결감, 그리고 압도적이기보다는 안전하다고 느끼는 공유된 경험을 통해 활성화됩니다. 압박감을 없애고 그가 숨 쉴 수 있게 해주며 그 순간 그가 줄 수 없는 감정적 반응을 강요하지 않으면서 따뜻함을 보여줄 때 활성화됩니다. 조급하기보다는 흔들림 없이, 요구하기보다는 열린 마음으로, 불안해하기보다는 인내심을 가질 때 활성화됩니다. 가까워지는 것이 물에 빠져 숨 막히는 것이 아님을 느낄 때 그는 긴장을 풉니다. 그리고 긴장이 풀릴 때 유대감은 더 자연스럽고 깊게 형성됩니다. 친밀감은 그가 도망쳐야 할 무언가가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나누는 무언가가 됩니다. 그는 여러분을 자신의 세상에서 안전한 사람, 심지어 자기 자신을 이해하기 힘들어할 때조차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으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연결이 자라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그의 마음과 신경계가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과 조화를 이룰 때 말입니다. 그러니 스킨십 이후의 그 모든 다정한 포옹과 달콤한 말들은 여러분이 믿는 것만큼 그에게 닿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것이 깊게 느껴집니다. 그것은 친밀함의 순간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같은 방식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수년에 걸쳐 사람들이 계속해서 같은 악순환을 반복하는 것을 지켜보며 저는 아주 명확한 패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특히 회피형 남자들과의 관계에서 말입니다. 여성들은 그들과 육체적으로 멋진 순간을 가집니다. 모든 것이 잘 맞고 연결되어 있으며 감정적으로 따뜻하다고 느끼는 밤들입니다. 그러고 나면 여자는 생각합니다. 이제 그가 나에게 마음을 열겠지. 이제 내 곁에 머물고 싶어 하겠지. 이제 이것이 진짜라는 걸 마침내 알게 되겠지. 하지만 대신 그는 더 빨리 뒷걸음질을 칩니다. 그는 거리를 두고 산만해지고 차가워지며 여자는 혼란스럽고 상처받은 채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실은 그녀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의 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해했을 뿐입니다. 무대 뒤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이렇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그와 더 가까워졌다고 느꼈지만 그가 경험한 것은 대부분 도파민이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당장 기분 좋은 화학 물질입니다. 도파민을 가장 좋아하는 간식이나 디저트를 먹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에는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잠시 동안 미소를 지으며 긴장을 풀 수도 있지만 그 기분 때문에 그 디저트를 판 가게와 사랑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그 빵집이나 아이스크림 가게와 감정적인 유대감을 쌓지는 않습니다. 그저 다음에 또 먹고 싶어질 때 다시 그곳을 찾아갈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피형 남자가 진정한 감정적 안정감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관계에서 스킨십을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는 유대감을 맺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스스로를 달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친밀함이 아니라 그저 편안함입니다. 그리고 거의 아무도 말하지 않는 부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회피형 남자가 깊은 감정적 애착을 형성하게 만드는 완전히 다른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여성들은 그것이 존재하는지조차 모릅니다. 그것은 바소프레신이라고 불리며 남자가 다른 누군가와 함께 무언가를 해결하고 있다고 느낄 때 그의 몸에서 분비됩니다. 단지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애정을 표현하거나 친밀함을 나누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팀이 되어 무언가를 마주하는 경험입니다. 바소프레신은 남자의 충성심을 그가 도전을 함께 겪어낸 사람과 결속시키는 호르몬입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현대의 연애 방식 이전, 문자 메시지나 데이트 같은 것들이 생겨나기 훨씬 전인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오. 남자들은 둘러앉아 감정을 나누며 유대감을 맺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걱정이나 두려움에 대한 긴 대화를 통해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행동을 통해 유대감을 맺었습니다. 그들은 나란히 사냥하고 가혹한 환경에서 살아남고 무리를 보호하며 어깨를 나란히 하고 위험에 맞서는 행동을 통해 뭉쳤습니다. 두 남자가 위협에 맞서고 살아서 돌아왔을 때 그들의 생물학적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찰칵하고 맞물렸습니다. 그때 그들은 평생의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때 신뢰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때 충성심이 굳어졌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몸이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그와 동일한 생물학적 패턴이 오늘날 현대의 회피형 남자들에게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회피형 남자들은 여러분이 그에게 무언가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여러분과 함께 무언가를 성취하고 있다고 느껴야 합니다. 그 차이는 엄청납니다. 하나는 그저 한순간을 만들지만 다른 하나는 유대감을 만듭니다. 단순한 스킨십은 그저 한순간일 뿐입니다. 하지만 함께 일하고 함께 무언가를 해결하고 함께 극복하는 것은 유대감이며 이것은 친밀감이 그들에게 미치는 모든 영향을 바꿔놓습니다. 수많은 대화와 경험, 그리고 관찰 끝에 제가 배운 것은 이렇습니다. 만약 회피형 남자가 여러분과 함께 도파민만을 경험한다면 여러분은 그의 가장 좋아하는 식당 같은 존재가 됩니다. 그는 그 기분을 다시 느끼고 싶을 때 돌아오겠지만 그 건물과 감정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는 그것을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깊이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지도 않습니다. 그저 가끔 즐기는 장소일 뿐입니다. 감정적 연결 없이 즐거운 순간인 도파민만을 자극하는 여성을 많은 회피형 남자들이 이렇게 대합니다. 하지만 회피형 남자가 여러분과 함께 바소프레신을 경험할 때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모합니다. 여러분은 그의 팀원, 의미 있는 일의 파트너, 그의 인생 이야기의 일부로 여기는 사람, 그가 곁에 두고 싶은 사람, 그가 보호하고 싶은 사람, 그가 함께 미래를 쌓아가고 싶은 사람이 됩니다. 남자들이 이 감정을 묘사할 때 그들은 여성들이 옥시토신을 통해 느끼는 부드럽고 따뜻한 유대감과는 완전히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우리는 한 팀 같았어. 그녀가 나를 이해해 주는 것 같았어. 우리가 함께 무언가를 해낸 것 같았어.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단지 가까움이 아니라 움직임, 행동, 공유된 노력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상황은 매우 현실적으로 바뀝니다. 많은 여성들은 회피형 남자가 더 가깝게 느끼게 만들려면 스킨십 후에 더 많이 대화하고 더 많이 안아주고 더 많은 친밀감을 나누거나 자신의 충성심을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중 어느 것도 그가 실제로 연결을 느끼는 유대감 호르몬을 자극하지 못합니다. 그는 말을 듣는 것으로 유대감을 맺지 않습니다. 그는 여러분과 함께 성장, 도전, 혹은 팀워크처럼 느껴지는 무언가를 경험할 때 유대감을 맺습니다. 아주 작은 임무라도 두 사람이 함께 극복하거나 해결해 나갈 때 유대감이 형성됩니다. 이것이 회피형 남자들이 무언가를 함께 만들어간 여성들과 종종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이유입니다. 비록 그것이 함께 무언가를 배우거나 프로젝트를 기획하거나 힘든 순간을 한 팀으로서 함께 이겨내는 것처럼 단순한 것일지라도 말입니다. 그것이 극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파트너십처럼 느껴지기만 하면 됩니다. 또한 이것이 어떤 남자들이 여자와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겪고 난 후 갑자기 감정적으로 깊은 애착을 갖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비록 고난 이전에는 관계가 불안정했을지라도 그 힘든 과정 자체가 접착제가 된 것입니다. 그 연결감은 편안함이 아니라 도전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제 그토록 혼란스러웠던 많은 행동들을 설명해 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스킨십 후 부드럽게 껴안고 대화하며 친밀감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은 친밀함이 사랑을 키우는 옥시토신의 세계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팀워크가 애착을 만드는 바소프레신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에게 스킨십 이후의 그 부드러운 순간은 여러분이 기대하는 깊은 감정적 변화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기분은 좋지만 그것이 그를 머물고 싶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마음을 열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미래를 그리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그가 그 순간에는 그토록 사랑스럽다가
다음 날에는 멀어지는 이유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개인에 대한 거절이 아닙니다. 생물학적인 타고난 기질입니다. 여성들이 이것을 오해할 때 그들은 어쩌면 그가 나와의 친밀감을 즐기지 않았나 봐, 혹은 나를 신경 쓰지 않나 봐, 어쩌면 나를 가지고 노는 걸지도 몰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는 단지 다른 화학적 렌즈를 통해 그 경험을 처리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가 뒤로 물러설 때 그것은 거절이 아니라 감정의 조절입니다. 회피형 남자들은 도파민이 급증한 후에 뒤로 물러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감정 시스템이 자신이 선택하지 않았거나 함께 만들지 않았거나 공유된 노력을 통해 얻지 않은 친밀감에 의해 위협받는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느끼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행동하는 것을 통해 유대감을 맺어야 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회피형 남자들이 친구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서도 똑같은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가볍게 어울리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들은 행동을 통해 신뢰를 쌓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엽니다. 팀원, 직장 동료, 함께 문제를 해결한 사람, 무언가를 함께 겪어낸 친구들에게 말입니다. 그들의 감정의 문은 서로의 취약성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된 경험을 통해 열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스킨십을 통해 더 가까워진다는 생각이 종종 완전히 오해받는 이유입니다. 스킨십은 옥시토신이 부드러움, 편안함, 그리고 촉각을 통해 유대감을 형성하기 때문에 여성들에게는 친밀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피형 남자들에게 스킨십 그 자체는 그들의 유대감 시스템을 자극하지 않습니다. 관계 안에서 바소프레신을 활성화시키는 더 깊은 무언가가 일어나지 않는 한 그것은 오직 도파민만을 자극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더 깊은 부분은 육체적 연결이 아니라 팀워크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수많은 여성들을 마음의 상처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개인적인 것이 아니었던 행동을 여러분의 탓으로 돌리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친밀함이 그에게는 애착의 열쇠가 아님에도 그것을 열쇠라고 생각하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이 깨달음은 회피형 남자가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게 하려면 여러분이 함께 무언가를 마주하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심지어 아주 작은 것이라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보게 해줍니다. 그것이 그의 감정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를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를 안전하고 충실하며 이 관계에 투자하고 싶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고 나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옥시토신만을 자극하는 대신 남자에게 바소프레신을 활성화하고 싶다면 그와의 육체적 친밀감을 이해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이 키스받고 싶은 방식으로 남자에게 키스합니다. 부드럽고 감정적이고 다정하며 온화한 에너지로 가득 찬 방식 말입니다. 그런 종류의 친밀감은 여성의 친밀함을 일깨우기 때문에 여성들에게는 아름답게 작용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이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 방식이 회피형 남자에게는 정반대의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를 여러분과 결속시키는 대신 그것은 실제로 그의 내면에 있는 스트레스 반응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차분해 보여도 그의 마음은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몸은 미묘한 압박감을 느끼고 그의 신경계는 연결되기보다는 경계하게 됩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많은 여성들이 스킨십 후에 남자가 멀어질 때 혼란스러워하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그녀들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거나 그가 그 순간을 즐기지 않았거나 갑자기 흥미를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의 뇌가 단지 그 가까움을 다르게 처리했을 뿐입니다. 그는 그 반응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본능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진실은 그도 유대감을 맺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도 안전함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특정 종류의 친밀감에 대해 연결이 아닌 긴장으로 반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소프레신을 활성화하는 데 맞춰진 특별한 테크닉이 그토록 효과적인 것입니다. 바소프레신은 보호, 충성심, 장기적인 연결, 그리고 곁에 머물려는 본능과 관련된 유대감 화학 물질입니다. 남자가 여자와 바소프레신을 통한 연결을 경험할 때 그는 단지 매력을 느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헌신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는 그녀를 붙잡고 보호하고
그녀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은 강한 욕구를 느낍니다. 그리고 남자와 키스하는 방법이라는 프로그램은 그의 회피 성향을 자극하는 대신 바로 이러한 반응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키스하고 스킨십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줍니다. 이 프로그램은 친밀한 순간에 어떻게 팀워크의 느낌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키스에 어떻게 장난스러움을 불어넣을 수 있는지, 타이밍과 압력을 이용해 그의 신경계를 스트레스에서 연결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감정 리듬이 아닌 그의 감정 리듬을 어떻게 맞춰줄 수 있는지를 가르쳐줍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이러한 변화가 얼마나 강력한지 깨닫지 못합니다. 여자가 남자의 바소프레신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키스하는 법을 배울 때 관계에 대한 그의 전체적인 인식은 바뀝니다. 스킨십 후에 뒤로 물러나는 대신 그는 더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거리를 두는 대신 그는 손을 뻗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을 자신이 자아를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사람으로 보는 대신 스스로 밑을 내리고 싶은 사람으로 보게 됩니다. 이것이 어떤 여성들이 스킨십 후에 갑자기 자신을 보호해주고 주의를 기울이고 감정적으로 마음을 여는 남자들을 경험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스트레스 기반의 유대감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유대감 시스템을 활성화한 것입니다. 이제 신경학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상황은 더욱 흥미로워집니다. 회피형 남자들은 친밀한 순간에 종종 코르티솔 매개, 애착 붕괴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나 기분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뇌 수준의 패턴입니다. 코르티솔은 몸의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그리고 회피형 남자들에게 친밀감은 취약성, 너무 가까워짐, 그리고 자신의 속마음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오래된 두려움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가 여러분을 깊이 좋아하더라도, 그 순간의 기분이 아무리 좋더라도 그의 뇌는 여전히 유대감 형성 과정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코르티솔을 방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친밀한 시간을 보낸 후 더 가깝게 느끼는 반면 그는 영문도 모른 채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는 의식적으로 이것이 너무 가깝다고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의 신경계는 자동적으로 반응합니다. 이것이 여성들이 흔히 묘사하는 익숙한 행동들로 이어집니다. 그는 조용해집니다. 마음을 닫습니다. 눈 마주침을 피합니다. 이상하게 거리를 두거나 갑자기 마음에 무언가 다른 생각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때로는 그냥 피곤하다고 하거나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거나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려는 의도 없이 한동안 침묵 속으로 빠지기도 합니다. 여성들은 종종 이것을 오해합니다. 그들은 남자의 감정이 식었거나 스킨십이 별로였거나 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의 뇌가 단지 그 가까움을 다르게 처리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코르티솔 매개 애착 붕괴의 징후를 이해하게 되면 그의 반응을 여러분의 탓으로 돌리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은 스킨십 이후의 그의 행동이 여러분의 가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전적으로 그의 내면의 타고난 시스템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친밀감을 팀워크로 바꾸는 것이 그토록 강력한 이유입니다. 친밀감이 그가 수행해내야 할 책임이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경험처럼 느껴질 때 그의 신경계는 편안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는 여러분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압박감이나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버거움, 혹은 평가받고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여러분 두 사람이 함께 그 순간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고 느낍니다. 여러분은 그가 모든 것을 이끌어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재밌는 거 해보자. 당신과 함께 탐험하고 싶어. 혹은 우리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볼까처럼 장난스러운 말을 건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작은 말들조차도 감정적인 분위기를 압박감에서 파트너십으로 바꿔놓습니다. 회피적인 성향을 가진 남자들은 진지함보다는 장난스러움에 더 잘 반응합니다. 그들은 강렬함보다는 모험을 통해 연결됩니다. 여러분이 친밀한 순간에 이런 에너지를 가져올 때 여러분은 평소 그의 내면에서 활성화되는 방어 시스템을 우회하게 됩니다. 여성들이 경험하는 가장 큰 돌파구 중 하나는 회피형 남자가 유대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 자신이 완벽하거나 조용하거나 지나치게 관능적일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저 그 순간에 존재하고 함께 참여하기만 하면 됩니다.
회피형 남자들은 다르게 유대감을 맺습니다. 그들은 웃음, 호기심, 어린 순간, 함께하는 움직임, 작은 실험들, 그리고 그들을 현실에 발딛고 있게 해주는 소통을 통해 유대감을 맺습니다. 조용하고 지나치게 진지한 분위기는 종종 그들의 마음을 지나친 생각과 수행에 대한 불안으로 몰아넣지만 상호작용이 있고, 즐거운 분위기는 그들의 긴장을 풀어주고 감정적으로 마음을 열게 합니다. 스킨십 중에 대화하는 것은 회피형 남자에게 가장 저평가된 유대감 형성 도구 중 하나입니다. 많은 여성들은 스킨십 중에는 조용해야 한다거나 대화를 하면 분위기가 어색해진다고 생각하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회피형 남자에게 침묵은 두려움이 자랄 공간을 줍니다. 침묵은 불안감이 스며들 틈을 줍니다. 침묵은 오래된 상처들이 속삭일 여지를 줍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가볍게라도 말을 건넬 때 그것은 그 패턴을 깨뜨립니다. 그것은 그를 여러분과 함께 그 순간에 머물게 합니다. 그것은 그가 안전하고 사랑받고 있으며 이 경험 속에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회피형 남자와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여성들은 이것을 본능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들은 그와 함께 웃고 질문하고 그 순간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를 격려하며 친밀감을 함께하는 발견처럼 대합니다. 그들은 방금 그거 다시 해줘, 당신이 그렇게 할 때 정말 좋아, 혹은 잠깐만 내가 한번 해볼게 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의 마음을 생존 모드에서 파트너십 모드로 강제로 전환시키기 때문에 진정한 감정적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정말 흥미로운 점은 회피형 남자가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여러분과 진정으로 유대감을 맺고 나면 그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솔직해진다는 것입니다. 단지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자신의 두려움, 불안감, 과거의 경험, 자신만의 감정적 논리, 혼란스러움, 심지어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도 솔직해집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일단 그가 유대감을 맺으면 관계가 쉬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바로 여기서부터 진짜 여정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마침내 여러분에게 애착을 갖게 되면 그는 평소에 숨겨두었던 자신의 모습들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진실들 중 일부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남자들은 여자들과 사랑에 대해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스스로도 거의 인정하지 않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자신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필요를 가지고 있으며 여러분을 만나기 훨씬 전부터 형성된 감정적인 습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여러분을 신뢰할 때 여러분은 그 모습들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가 여러분을 사랑할 때조차 왜 뒤로 물러서는지 알게 됩니다. 그가 머릿속으로 따르는 무언의 규칙들을 보게 됩니다. 그에게 충성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헌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사랑에 빠져 있을 때조차 무엇이 그를 두렵게 하는지 알게 됩니다. 만약 저에게 딸이 있다면 그 아이가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기 전에 남자들에 대한 5가지 진실만큼은 꼭 이해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이 진실들은 수년간의 혼란, 좌절,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실들은 왜 좋은 남자들이 때때로 차갑고 무심하며 혼란스럽고 일관성 없는 방식으로 행동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왜 남자들이 여자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랑에 빠지는지, 왜 그들이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는지, 왜 깊은 감정을 숨기는지, 그리고 왜 모든 것이 잘 풀려가는 바로 그 순간에 멀어지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이 남자와 관계를 이해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그 5가지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영상이 그것들을 하나씩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그중 일부는 듣기 힘들 수도 있지만 그것은 수년간의 감정적 고통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해주고 안전하고 오래 지속되며 진정으로 상호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